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는 바로 리도 프로토콜, 그리고 그 핵심 토큰인 STETH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리도랑 STETH가 도대체 뭐고, 또 탈중앙 금융, 이 디파이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위험은 없는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리도는 현재 리퀴드 스테이킹 분야에서는 물론이고 디파이 전체 생태계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작동 방식이나 영향력,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럼 우선 리도가 정확히 뭔가요? 이더리움 같은 걸 맡기면 자산이 그대로 묶이는 게 아니라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스테이킹 보상도 받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STETH는 뭐랄까, 그 증표 같은 건가요? 네, 정확해요. 사용자가 이제 ETH를 리도에 스테이킹하면 그 대가로 STETH, 그러니까 스테이트 ETH 토큰을 받는 겁니다. 이 STETH는요, 예치된 ETH 원금이랑 거기서 계속 쌓이는 보상 있죠. 그걸 합한 가치를 실시간으로 반영해요. 아, 실시간으로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보통 ETH를 직접 스테이킹하면 인출 제한 기간도 있고 하니까 자산이 묶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STETH는 이걸 커브나 에이브 같은 여러 디파이 플랫폼에서 그냥 자유롭게 거래하거나 대출 담보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ETH를 스테이킹해서 STETH를 받았는데 그걸로 또 다른 디파이 활동을 할 수 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건 은행 예금 증서로 또 투자하는 느낌인데 훨씬 더 뭐랄까 유연하고 자동화된 느낌인데요. 연간 보상은 어느 정도 돼요? 네, 그런 유동성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죠. 연간 한 3%에서 4% 정도 보상이 발생하고요. 리도는 여기서 10%를 운용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아, 10% 수수료가 있군요. 네. 네, 아하, 그럼 자료에 보니까 WSTETH, Wrapped, Stace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또 뭔가요? 스테이스랑 다른 건가요? 네. 그 스테이프는 보상이 쌓이면서 토큰 잔액이 계속 변하는 이른바 리베이스 토큰이거든요. 리베이스요? 네. 그러니까 내 지갑에 있는 스테이스 개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일부 디파이 프로토콜은 기술적으로 이런 방식을 지원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아하. 그래서 WSTETH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건데요. 스테이트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량은 고정시킨 형태입니다. 포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 포장된 거군요. 네. 덕분에 호환성이 더 높고 물론 언제든 스테이트랑 WSTETH 간에 전환은 가능합니다. 자료를 보면 리도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던데요. 총 예치 자산, TVL이라고 하죠. 이게 220억 달러가 넘고 리퀴드 스테이킹 시장의 70%를 차지한다고요. 와, 네, 맞습니다. 압도적이죠. 이게 단순히 그냥 크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죠? 바로 그 점입니다. 이 막대한 시장 지배력, 이게 리도를 디파이 생태계의 거의 핵심 인프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 동시에 이게 이더리움의 어떤 탈중앙성이란 이상에는 좀 심각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어떤 점에서요? 만약에 리도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긴다면 스테이킹된 ETH의 정말 거대한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게 시스템 전체의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물론 한 700곳 이상의 분산된 노드 운영자를 확보하고 여러 보안 감사도 받고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화 위험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정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아예 없을 순 없겠죠. 자료에서도 여러 우려가 보이던데 예를 들어서 STETH 가치가 ETH랑 일시적으로 좀 달라지는 거, 디패깅이라고 하죠. 그런 가능성이나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의 버그 위험, 이건 늘 따라다니는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디패깅 위험은 시장 변동성이 커지거나 하면 STETH가 ETH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마치 내가 가진 1만 원짜리 상품권이 갑자기 상점에서 9,500원 가치로 취급받는 그런 상황이랑 좀 비슷하달까요? 일시적일 수는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아무리 감사를 많이 받아도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에 숨겨진 버그 위험은 이건 디파이에서는 완전히 제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슬래싱 위험이라는 것도 언급되던데요. 이건 좀 구체적으로 뭔가요? 슬래싱 위험은 리도가 관리하는 여러 검증인들이 있잖아요. 그중 일부가 실수를 하거나 네트워크 규칙을 어겨서 페널티로 예치된 ETH의 일부를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페널티로 깎이는 거군요. 네, 근데 이 손실이 해당 검증인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체 STTH 보유자, 그러니까 당신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헉, 저한테도요? 네, 그렇죠. 결국 편리함의 대가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함께 감수하는 셈이죠. 최근 동향을 보면 기관 투자자를 위한 리도 V3나 미국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 코인 법안, 그 지니어스 액트 얘기도 있던데요. 이런 것도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리도 V3에 새로 도입되는 스테몰츠라는 기능은 기관들이 좀 더 자신들의 어떤 규제 요건이나 내부 정책에 맞춰서 스테이킹 방식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맞춤형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 유치를 위한 거죠. 기관 맞춤형? 네.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는 이게 직접적으로는 달러랑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이거든요. STTH 같은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을 직접 겨냥한 건 아니에요. 직접적인 건 아니군요. 네. 하지만 흥미로운 건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명확해지면 디파이 생태계 전반의 신뢰도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관들이 예를 들어 메이플 파이낸스 사례처럼 STTH 같은 좀 우량한 담보 자산을 더 활발하게 활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촉매제 역할이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겨요. 이런 긍정적인 효과 말고 혹시 규제 강화로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늘면서 디파이 내 유동성이 너무 과잉되거나 또는 규제 대상인 스테이블 코인이랑 규제 밖에 있는 STTH 같은 자산 간의 상호작용이 예상치 못한 어떤 시스템적 위험을 만들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네, 생각해 볼 문제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리도는 STTH를 통해서 스테이킹된 ETH의 유동성을 부여하는 정말 혁신적인 방식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그 막대한 시장 지배력은 양날의 검이라는 거. 그렇죠. 편리한 WSTH 같은 기능도 있지만 디패깅이나 스마트 컨트랙트 버그, 슬래싱 같은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기관 대상 서비스 확장이나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같은 외부 환경 변화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네,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리도가 제공하는 편리함과 수익 기회, 즉 STH의 유동성이죠. 이것과 그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새로운 위험들 사이에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요 디파이 프로토콜과의 깊은 통합은 이미 리도를 시스템적으로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로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리도처럼 이렇게 시장을 거의 지배하는 리퀴드 스테이킹 플랫폼이 계속 성장해서 스테이킹된 자산의 상당 부분이 STH 같은 이런 파생 토큰 형태로 유통될 때 과연 이더리움 같은 지분 증명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도안 과정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어쩌면 이미 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문제입니다.